땅깨의 땅깨 추억이라. 자,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57년 통영에 김명철이라는 형사가 있었어요. 오지 마. 오지 말라 했다. 사냥개처럼 한 번 문 표적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해서 별명이 땅깨. 어느 날 땅깨 형사 명철 씨가 경찰서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선배, 좀 전에 이상한 신고가 들어와서 말입니다. 이금순이 아시죠? 그 여자가 실종된 것 같다고 그러네요. 이금순이가? 어디 봐봐. 명철 씨를 놀라게 한 이금순, 그녀는 누구일까? 이 얘기를 하려면 50년대 통영 분위기에 대해서 살짝 알아둬야 합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다 같이 가난하고 가진 게 없던 시기였어요. 자가 부족하니까. 그걸 틈타서 이제 통영과 남해안 일대에 성행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밀수. 사치품과 생필품을 몰래 들여왔던 겁니다. 특히 실종 신고가 들어온 이금수는 누구예요? 여자 몸으로 어느 밀수 조직의 부두목까지 올라가 여자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명철 씨는 우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세요.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을 일단 찾아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네. 서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금순네 집에 살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20살짜리 식모였어요. 그 이금순 씨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쯤이시죠? 사흘 전이요. 밤에 거래가 있다면서 언제 오신단 말도 없이 나가서는 여태 안 오세요. 거래요? 무슨 거래요? 그런 얘기는 자세히 얘기 안 하셔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명철 씨에게 딱 감이 왔죠. 아, 이건 강력 사건이다. 그 조기하고는. 하지만 탐문을 하면 할수록 명철 씨는 막막해집니다. 이금순의 친구, 조직원, 채무자 수십 명을 일일이 만나는 건 물론이고 혹시 이금순 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응. 이금순의 집이며 사무실, 자주 찾는 다방, 거래처에서 며칠씩 잠복하기도 했고요. 뭐 도망갔나 싶어서 항구에서 사흘치 승선 기록도 보고 사고 났나 싶어 그 일대 병원, 장례식장도 다 뒤졌는데 사사시 다 아무것도 안 없어요. 나옵니다. 아, 이거 참 어떡하냐. 그렇게 허탕만 치다가 잔뜩 독이 오른 명철 씨. 선배, 이쪽에도 특별히 뭐가 없네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저희도 할 만큼 했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이거 잡고 있을 거예요? 할 것도 뭐 집을 나간 후로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죠. 뭐가 있어야 찾지. 결국 이금순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 형사들 사이에선 영 사건이 풀리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의 집에서 자면 꿈에 단서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 들었었어요. 김복준 씨한테. 저 발견. 그래서 곧장 이금순의 집에 가서 식모에게 이불을 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주무세요. 안방에 대뜸 들어놓은 명철 씨. 잠을 자야 꿈을 꿀 텐데 영 졸리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부스스 일어난 명철 씨는 방이나 더 뒤져보자 싶어서 이금수. 서랍이며 선반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문 밖에서 말이죠. 뭐야? 문 밖에서 누가 있나?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 시간에 이금순의 집에 찾아올 정도면 이 사건이랑 뭔가 관련이 있겠다 싶은 거죠. 문이 가까워질수록 물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뭔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명철 씨는 상대가 눈치채기 전 문을 벌컥 열었는데 얼굴 쓸어보니까 새빨간 생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거예요. 기겁한 명철 씨가 벌떡 일어났더니 입을 비웠어요. 아, 꿈이래.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거죠. 명철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호기롭게 꿈을 꿔서라도 단서 잡겠다라고 외쳤는데 막상 얼굴로 피가 쏟아지는 꿈을 꾸고 나니까 아,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아니 그 전에 이 꿈의 의미를 두는 게 맞는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명철 씨는 경찰서로 돌아가려고 이제 마당을 나왔죠. 그런데 윤희 안에 있어? 잠깐 나와봐. 웬 남자가 그 아침에 식모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행동부터 건들건들한 게 딱 봐도 건달이에요. 아이고 형사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잠시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쑥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 식모의 애인이더라고요. 이금순이 집에 없다는 걸 잘 아는 태도도 그렇고 명철 씨를 보자마자 형사란 걸 알아본 것도 그렇고 곱씹을수록 이 형사의 촉이 아, 저는 뭐지? 뭐 있는데? 싶더라고요. 고민하던 명철 씨는 그날 밤 이금순의 집에서 하룻밤 더 지내보기로 했죠. 밤중에 이금순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때 꿈속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명철 씨가 뒤로 확 돌아보자마자 희끄무레한 게 집 모퉁이로 쓱 사라졌어요. 명철 씨는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않겠다며 서둘러 그것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명철 씨가 아무리 빨리 뒤를 쫓아도 그게 모퉁이로 휙 사라지는 잔상만 보이지 전혀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잔뜩 화가 난 명철 씨가 차라리 방향을 바꾸려고 몸을 돌린 순간 피범벅이 된 여자의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 얼굴의 주인은 이금수. 너 이금수 맞지? 바로 이금순이었어요. 그 이금순이 물에서 막 빠져나온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젖어 있는데 그 와중에 목은 칼에 꽂혀서 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팔과 몸통이 밧줄 꽁꽁 묶여 있는데 그 밧줄 끝에 묵직한 뭔가가 매달려 있어서 이금순이 움직일 때마다 끌리는 소리가 나요. 끌고 오는 거. 베테랑 형사도 일하면서 별별 꼴 다 보잖아요. 네. 그 명철 씨마저도 심장이 쿵 떨어질 정도로 기괴하고 흉측했죠. 명철 씨는 깨달았어요. 이금수는 살해당했다. 귀신이든 뭐든 간에 대답해. 너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너도 지금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 앞에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자 표정 없이 스산하게 서 있던 이금순이 서서히 입술을 움직이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목에서 새빨간 피가 막 우걱우걱 쏟아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이금순의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꿈이 아니야? 네, 서서 졸은 것도 아니고 뭐 환각을 본 것도 아니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살금살금 밖으로 나온 사람은 식모의 애인이었어요. 이금순의 당부를 다시 떠올린 명철 씨는 시간차를 두고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에서 혼자 술래잡기를 한 끝에 도착한 곳. 그곳은 통영 사람들이 강구안이라고 부르는 항구였어요. 남자는 쓰레기 더미 밑에서 보자기로 꽁꽁 싸맨 보따리를 꺼내는 거예요. 멈춰! 으씨! 너 그 보따리 뭐야? 언제 주쳤어, 씨.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너 그러다 진짜 다친다. 팔 내려놔! 오지 마! 다행히 그 남자는 바로 잡긴 했지만 그 보따리는 간발의 차로 놓치고 만 거죠. 그 증거가 될 텐데. 그래서 다음 날 간신히 검거한 남자를 경찰서에 보내버린 명철 씨는 지원을 받아서 강구한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형사님! 형사님 여기입니다 여기! 찾으려 했던 남자의 보따리 대신에 물에 퉁퉁 불어 터진 여자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바로 이금순의 시신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시신의 상태였어요. 목에는 칼이 꽂히고 몸통과 팔이 밧줄로 칭칭 감겨져 있는데 이 밧줄 끝에 바위가 매달려 있었어. 이금순. 전날 명철 씨가 봤던 이금순의 유령 모습과 똑같았던 거죠. 와. 시신을 찾은 후 이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명철 씨가 잡은 남자, 식모의 애인을 추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금순과 경쟁하던 밀수 조직이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이금순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원을 보내서 이금순을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원이 바로 명철 씨가 추격했던 식모의 애인이었어요. 검거가 되던 날 그가 바다에 던진 보따리 속엔 이금순의 머리를 내려칠 때 썼던 피 묻은 몽둥이 그리고 이금순의 피가 묻은 옷이 들어있던 거예요. 바로 버리면 들킬까 봐 시차를 두고 이제 처리하려던 건데 하필 그 현장을 명철 씨 땅개, 통영 땅개에게 들켰던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식모의 애인에겐 공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범은 처음에 이금순이 실종됐다며 신고를 했던 식모였죠. 짜고 치는 거였네. 문 열어주고 다 했구나.